안녕하세요, 초보강입니다. 오늘은 지윤 크레인 M3를 구매 후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느낀 점과 알파 6400과 18에서 105mm 렌즈 운용에 대한 얘기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하니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스터샷 다 마치셨나요? 전 저번 주에 부스터샷을 맞고 거의 몸이 아파서 고생했습니다.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만 이렇게 아팠네요. 아무튼 저번 주에 이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한 주 미뤄졌네요. 자, 원래는 장단점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니 그냥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제가 느낀 이 제품은 참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쉬움이 느껴지는 제품입니다. 일단 이 각 축의 암이 짧습니다. 물론 M2보단 길어져 운용할 수 있는 장비의 폭이 넓어졌으나 지금보다 각각 1cm만이라도 길어졌어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. 이 롤축 암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고 좀 더 위쪽으로 꺾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현재는 꽉 막힌 상자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느낌입니다. 물론 각 축의 암을 조금 더 길게 만들면 이 상위 버전과 중첩되는 영역이 있어 지윤 측에서도 제한을 둔 것 같지만 이 아쉬움이 정말 크네요. M2가 하이엔드 카메라, 예를 들면 RX100 시리즈를 사용하기에 최적이고 알파 6000 시리즈에 발을 걸친 것 같다면 M3는 알파 6000 시리즈를 타겟으로 하면서 그 상위 알파 7에 발을 살짝 걸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알파 6000 시리즈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알파 6600에 18-105mm가 결합된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. 하지만 차라리 알파 6400에 18-105를 목표로 개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알파 6400이 스테빌라이징 기능이 없어 짐벌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정말 매치가 잘 됐을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.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플레이트입니다. 이것 역시 축의 길이와 연관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 방향만 조정할 수 있어 사용성이 확 떨어집니다. 짧은 축 암 길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정말 아쉽습니다. 이건 스몰리그 같은 곳에서 전용 플레이트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올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이 플레이트 때문에 알파 6400의 경우 배터리를 갈거나 메모리를 분리할 때도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데 재결합 시 위치를 정하기 쉽지 않습니다. 좌우뿐만 아니라 이 축 위치, 이게 틀어진 위치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어서 짐벌 재설정이 필요할 경우가 많았습니다. 또한 이게 앞뒤로 조금만 더 움직일 수 있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많았을 텐데 앞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정말 불편합니다. 더 나은 디자인을 고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또 한 가지 추가하면 이 후면 버튼이 작아서 잘못 누를 경우가 많았습니다. 가장 많이 사용할 버튼인데 위치 파악에 익숙해지기까지 연습이 필요하고 그 이후로도 실수로 여기 위쪽이나 이 위에 휠을 잡고 누르려고 해 이게 타이밍을 놓칠 경우가 많았습니다. 위치와 크기가 아쉬운 점이 있네요.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이 제품은 무엇보다도 휴대성이라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. 부피와 무게 때문에 짐벌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어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단점은 너무나 큰 기대를 했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을 고려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 보기엔 이 제품은 알파 6000 시리즈를 사용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알파 7 시리즈와 FX3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알파 7의 경우 이 높이에서 문제가 되며 FX3도 100%로 쉽게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두 가지 모두 작은 렌즈만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나 알파 7 시리즈를 100%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차라리 더 큰 짐벌을 구매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큰 짐벌이 정말 부담스러운 분은 어쩔 수 없이 구매하셔야 되겠지만 구매 전에 꼭 가진 장비를 장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아무리 작다 그래도 벌써 이만큼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들고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작아도 짐벌은 짐벌입니다. 힘든 거는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.
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 보시다시피 알파 6400을 이 짐벌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18, 105까지 구동하는 게 목표입니다. 18, 105mm가 길이가 길어 이것만 운영된다면 다른 렌즈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제가 사용하는 구성을 보시겠습니다. 일단 알파 6400의 상단에 스몰리그 제품인 콜드슈를 이동하는 지그가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플레이트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여 밑에 퀵리즈 플레이트 클램프가 달려 있습니다. 카메라엔 작은 플레이트인 픽 디자인 스탠다드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카메라의 앞뒤 이동이 가능하며 배터리나 메모리를 뺄 때도 쉽고 빠르게 가능하며 이 틀어진 걱정 없이 앞뒤만 대충 맞춰주면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곳에 18, 105mm를 연결하려면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서 앞으로 쏠림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무게추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 전 스몰리그에서 나온 무게추 이 50g짜리를 추가했습니다. 기존에 100g짜리 추가가 있는데 이건 너무 무거워 스몰리그 50g을 따로 구매했습니다. 이 추를 하단에 이렇게 연결하면 마치 자기 자리에 있는 딱 맞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. 무게추는 끝까지 잘 연결되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밑에 클램프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무게추가 조금 튀어나와도 상관이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집니다. 물론 언더슬롱도 당연히 가능합니다. 여기에 이 리모트 컨트롤만 연결하면 사용 편의성이 아주 높아집니다. 전 따로 케이블을 연결해 치정되는 게 싫은데 이 리모컨을 사용하면 렌즈의 줌 전환도 가능하고 레코딩도 당연히 가능합니다. 다만 줌 전환 속도가 영상용이라 아주 느린 게 흠일 수 있지만 급하면 여기 렌즈 옆에 줌을 이용하면 됩니다.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M3 짐벌의 사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전 제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용 중이지만 여러분도 직접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제가 한 방법은 저렇게 사용해도 되는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것이죠. 이 구성으로 제 아내한테 맡겨 촬영을 해봤는데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